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컨설팅 방법론 중에서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활용 방법 그리고 그 도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 컨설팅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컨설팅 방법론이란 것은 5가지 그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였어요? 그 방법론이라는 것은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의 그 문제 중에서 문제 해결의 목적, 퍼포스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로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시저, 절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절차를 잘 거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절차마다 필요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장 그 문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과 관련된 문제 분석과 관련된 도구들을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와 도구들이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우리 컨설팅 방법론의 핵심적인 5가지 요소라고 그랬고요. 그동안 여러분들과 컨설팅 방법론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컨설팅 방법론의 절차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구체적으로 컨설팅 방법론의 마지막 단계로서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컨설팅 방법론의 그 도구를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방법론의 도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컨설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론 10가지를 여러분들께 예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경영 컨설팅에서 그동안에 개발된 방법론으로서 도구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었죠. 다양한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컨설팅 방법론을 결합해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차별화된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계속 융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컨설팅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컨설팅 방법론을 로서 도구를 개발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그 학습 목표는요. 첫째 시간에는 우리 컨설팅 방법론 도구의 활용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지식 서비스 컨설팅 방법론의 도구 개발 사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컨설팅 방법론의 도구 및 활용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컨설팅 방법론으로 말이죠. 도구라고 그랬는데 도구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히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끔씩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이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려면 우리 한식을 먹으려면 쓰이는 도구가 어떤 거 있습니까? 밥이나 반찬을 뭐야죠? 담을 수 있는 도구들은 어떤 거예요? 그릇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릇들, 밥이나 반찬을 여러분들 준비해서 여러분이 앉아서 먹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식탁과 의자가 필요한 거죠. 또 한편으로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음식을 집어서 여러분 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도구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활용을 해야 어때요? 여러분이
식사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도구만 있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도구를 활용하려면 그때그때 절차가 있는 식사를 하려면 식탁에 앉아서 그렇죠? 식탁에 앉아가지고 음식이 준비가 되면 준비된 음식을 식탁에 앉아서 먹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식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런 프로세스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잘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밥을 뜨면서 뭡니까? 숟가락을 쓰게 됩니까? 젓가락을 쓰게 됩니까? 물론 젓가락으로 밥을 뜨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밥을 뜨기 위해서는 숟가락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밥을 뜨기 위한 도구로는 뭐가 로지컬이 맞다는 얘기예요? 숟가락이라는 도구가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반찬을 여러분이 집어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역시 젓가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젓가락과 뭡니까? 반찬과는 논리적으로 틀어맞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방법론을, 도구를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식사를 완벽하게 잘 해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여러분 건강에 유익하도록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과 프로세스와 도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적당한 시간 내에 여러분이 식사를 잘 해야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도구들과 방법론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체계적이고 그 목적에 맞는 시간 내에 일정한 시간 내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배분해 가서 시스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식사에서도 이런 도구들 여러분들 사례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밥 먹는 거라든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러한 뭡니까? 일을 할 때 목적을 달성하게 일을 할 때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지 않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냥 루틴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그런 방법론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루틴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죠. 우리 고객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 문제를 알아내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문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쓰이는 도구들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뭡니까?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경영 컨설팅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 관련한 컨설팅 도구들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눈에 보이도록 제시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이 장표에서 나와 있는 문제 해결 컨설팅 도구가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이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문제를 잘 인식하고 문제의 그 해결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프로세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알아냈으면 그 문제와 관련된 뭡니까? 다양한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주변에 다른 경쟁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의 역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쟁 상황이나 역량 분석을 잘 해내야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경쟁 상황과 역량을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프로시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대안 개발과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뭡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제시를 해줘야 그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문제 해결 컨설팅의 네 가지 프로시저에 따라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도구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경영학 분야에서나 경영 컨설팅에서 다양하게 개발된 도구들을 이러한 프로세스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께 이 도구들을 소개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이라든지 방향성 분석을 할 때는요, 다음에 이제 10가지 구체적인 도구 사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해 관계자 분석을 포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여기 5가지 도구들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여기 도구들 외에 또 다른 다양한 도구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컨설팅 가까이 오셔가지고 컨설턴트 역량을 지금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기본적인 도구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아는 이러한 도구들로는 이해관계자 분석이라든지 파레토 분석이라든지, 여러분 그 외부 환경 분석 도구로서 스텝라는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라든지 7S 분석 도구라든지 수합 분석 도구, 이런 도구들이 쓰이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경쟁 상황이라든지 우리 기업의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도구로는 여기 6번째부터 11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C 분석이라든지 5 Forces 분석, BCG 분석, PCF 분석, VCA 분석, BSC 분석 도구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도구들의 하나하나 사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안을 개발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도구로서는요, 브레인스토밍, SI 매트릭스, 쌍대 비교와 같은 도구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설팅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런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도구로는 전략 캠퍼스라는 도구,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는 도구들이 여러분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문제 해결 상황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런 도구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 문제 해결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갖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 컨설팅 방법론의 도구 사례로는 이러한 우리 문제 해결 상황도 있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께 우리 컨설팅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컨설팅이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알아내서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 컨설팅의 기본적인 뭡니까? 정의이자 목적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 우리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 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윤을 창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윤 창출. 그렇죠? 경영 컨설팅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뭡니까? 시장 경쟁에서 이겨내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고객에게, 방법을 통해서 고객이 돈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 컨설팅에서는 뭡니까? 우리 기업들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 컨설팅에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영 컨설팅에 있어서는 이런 도구들을 쓸 때마다 경영 컨설팅이 프로세스, 절차에마다 도구들을 여러 가지가 개발돼 가지고 활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 컨설팅에 있어서 중요한 프로세스, 컨설팅 진행 프로시저를 보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도구들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분류를 해보면요. 경영 컨설팅의 프로시저는 첫째는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여러분 얘기를 했었죠. 환경 분석 중에 산업 환경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산업 환경을 분석하는 도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환경 분석하는 이유, 그 다음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 환경을 분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 분석하는 도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경쟁자, 고객을 분석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여기 내용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이런 도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경영 컨설팅에서는 개발돼 가지고 우리 경영 컨설팅 프로세스별로 이런 도구들을 써라 하는 내용들을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앞으로 컨설팅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 컨설팅에 돈을 벌기 위한 프로세스별로 어떤 도구들을 내가 선택해서 쓸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 가지고 현장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도구를 활용을 잘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영 프로세스 중에 또 하나는 우리 그 기업들이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그 도구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내부 역량 분석할 때 쓰는 도구들을 소개를 해놨고요. 그 다음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내부 역량 분석할 때 재무적인 분석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재무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퍼포먼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챙기는 도구들도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자와 어떠한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지 하는 전략 분석 도구들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채택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도구들은 여기와 같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전략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 것인지 전략 방향 모색을 위한 도구도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컨설턴트는 뭐합니까? 이러한 다양한 외부 환경, 내부 역량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에 대한 뭡니까? 검증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론적 도구들은 다양한 우리 이 사회과학에서 제시된 통계적 분석 방법론도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통계적 분석 방법론도 여기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영 컨설팅 도구가 그동안에 다양하게 컨설팅 프로세스별로 개발돼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설팅 공부하시면서 각 컨설팅 프로세스 절차별로 어떠한 도구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의 문제 해결 방향에 맞도록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뭡니까? 고객의 문제 해결, 돈 버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컨설턴트로서 중요한 도구 사용의 뭡니까?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컨설팅 도구들이 문제 해결 컨설팅 또는 돈을 벌고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데 사용되는
경영 컨설팅에서 사용되는 이런 도구들이 다양하게 제시돼서 여러분들이 그 컨설팅 프로세스별로 잘 선택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컨설팅 도구들을 우리 컨설턴트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컨설팅 도구들은 왜 유용하게 활용이 될까요? 그렇죠? 왜 우리가 도구들을 쓰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류 역사라는 것은요. 도구 발전의 역사예요. 우리가 문화가 선진 문화가 되고 우리 문명이 발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활에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새로운 도구들이 계속 개발돼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발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도구를 개발해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돼야 여러분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 생활이라는 것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인데 우리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고객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써야 되겠어요? 그 도구들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상황에 맞게. 그런데 그런 도구들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들이 뭡니까? 개발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좋은 도구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좋은 도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이 돈을 버는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도구가 유용하려면 어떻습니까? 도구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 사회과학에서 컨설팅에서 도구라는 것은 우리 다양한 사회 경제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도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뭡니까? 그 문제를 뭡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구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도구라는 것은 정확히 사회 현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도구를 통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 도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똑같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도구라는 것은 어때요? 도구로 들여다보면 간결하게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구로 들여다보면 이 사회 경제적 현상이 어떤 결과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인과성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구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도구를 통해서 뭡니까? 문제를 항상 누구나 도구를 통해서 열심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그 도구를 쓴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그 문제를 들여다볼 때 그 도구를 쓰면 쉽게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도구라는 것은 이러한 5가지 핵심적인 도구로 쓰이는 유용한 이유가 있는데 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도구의 종류 중에 분석 및 진단 도구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분석 및 진단 도구라는 것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항상 분석 목적을 정의를 하는 단계가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프로세스에 맞게 뭡니까? 분석 목적을 정의를 했으면 그 분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정하는 변수들을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변수를 선정하고 그 변수들을 선정이 됐으면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작화를 하고 조작화에 따른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료 수집해 가지고 그 자료 수집된 내용을 분석 진단을 하게 되고 그 분석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뭘 합니까? 결론을 내려는데 이 단계에서 뭐가 쓰이게 됩니까? 분석 진단 도구들이 쓰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면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양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기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읽어보고 어떤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정의 도구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맥킨지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는 맥킨지 차트라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정의 도구를 잘 활용하려면요. 첫 번째는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결정이 됐으면 그걸 어떻습니까? 다른 비교 대상과 비교를 잘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리한 결과를 눈에 잘 보여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비교 유형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차트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맥킨지에서는 이런 맥킨지 차트 적용 절차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차트를 그리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정리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리 도구로서 맥킨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로직 트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로지컬하게 보여주려면 이런 로직 트리라는 정리 도구를 활용하면 대단히 유용한데요. 그런 도구들이 화이 트리, 하우 트리, 퍼 트리, 전략 트리, 컨셉 트리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화이 트리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과제가 있으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러한 도구를 쓰면 된다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문제에 대한 요인을 제시해주고 싶으면, 이유를 제시해주고 싶으면 그 핵심적인 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인 이런 도구들, 이런 차트를 통해가지고 로직 트리를 통해서 요인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 원인에 대한 정리를 눈에 보이게 잘 제시해주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트릭스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매트릭스. 이렇게 포지셔닝 앱처럼 4분면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를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도구로서 이런 포지셔닝 분석하는 방법, 고객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런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놓게 되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도구라는 것은 이렇게 매트리스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컨설팅 도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